호전적인 인간들이 바보 이방 같은 인간들을 부추겨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당시로서는 입지를 확고히 하고 그 어떤 통치의 안정성을 영위한다 이런 건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전쟁을 통해서 돈도 벌고 자기들의 입지도 이제 확고히 유지한다 이런 개념으로 되는 거죠. 이춘의 세상만사 시작합니다. 자본론 4강의 제목은 성부와 성자, 자본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막스는 자본에 대한 정의로서 스스로 가치를 증식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돈을 조금 더 불리는가가 아니라 가치 증식을 위해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것이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본론 4강은 가치를 어떻게 증식하는가 하는 비밀을 밝히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강수돌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얼마 전에 교수님이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클라우제비츠와 네. 바보 이반 전쟁 비즈니스도 이 장과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 자본은 끊임없이 몸집을 불리려고 하잖아요. 네네. 일반 화폐와 다른 점은, 일반 화폐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할 때 소비하면 끝나는 거예요. 물건을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돈으로 보이지만 그 돈을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더 많은 돈을 불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장사가 잘 되면 평화로운 시기에 괜찮은데,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고 물건이 잘 안 팔리고 이러면 마지막에 가면 전쟁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마저도 자본 증식을 위한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죠. 무기를 팔아먹는다든지 군복을 팔아먹는다든지, 그다음에 다 부숴놓고 다시 집을 지을 때 재건 사업 이런 걸 생각하면 자본의 관점에서는 전쟁조차도 엄청난 돈벌이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전쟁 의지가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불안해요. 특히 저는 이제 이게 진짜 불안하다. 음.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이름과 신원식 그 대통령실 맞습니다. 국가안보실장과의 문자를 보고서 옛날에 그 북한 보고 총 쏴달라는 것보다 맞아요. 더 심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먼저 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두 분이 네. 육사 선후배 사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기호 의원이 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북괴군 부대를 폭격해가지고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그 피해를 북한 심리전에 써먹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그 대통령 그 국가안보 비서실장이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긴급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답을 보낸 거예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이 전쟁을 갖다가 먹고. 그 일부 검사나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외환유치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의 환란을 이쪽으로 불러들이는 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제 엄격하게는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되죠. 이런 이야기는. 아니 이거는 이제 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우크라이나 불길을 갖다가 전쟁을 갖다가 맞습니다. 서울로 옮겨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단지 우리가 추측만이 아니라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진짜 개입하지 못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걸 이제 좀 정치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위기가 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관심을 돌리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전쟁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을 위해 갖고 이체 양명주 그들을 위해 갖고 맞아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를 한다는 게 전쟁이 너무. 일어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은 이런 인간형을 클라우제비치 인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클라우제비치 인간형이 어떤 인간형인가? 이게 이제 클라우즈비치
그 전쟁론 책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프로이센 시절에 굉장히 명석한 장군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석은 했는데 이제 전쟁이 얼마나 인간에게 끔찍한 일인가 그런 차원에서 명석한 게 아니고 주어진 전쟁이라고 하는 임무에 대해서 아주 명석했고 전쟁 굉장히 그 호전적이라 그럴까 그런 스타일이라면 이제 바보 이반 형은 톨스토이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 이름처럼 착하디 착한 그래서 농부 출신인데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농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스타일인데 이 호전적인 인간들이 바보 이반 같은 인간들을 부추겨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뭐 그 당시로서는 입지를 확고히 하고 그 어떤 통치의 안정성을 영위한다 이런 건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전쟁을 통해서 돈도 벌고 자기들의 입지도 이제 확고히 유지한다 이런 개념으로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교수님 칼럼 읽고 네. 클라우제비츠를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때 유명한 명언이 있더라고요. 네, 전쟁도 정치의 연장이라고. 바로 그겁니다. 예. 예, 우리나라 상황에 너무 적합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저는 그게 비즈니스의 연장이다 이렇게 조금 표현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했죠. 네, 지금 뭐 한국판 클라우제비치들이 막 완전히 맞습니다. 활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그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는 이야기까지는 있는데 우리나라 전투단이 건너갔다는 이야기는 잘 뉴스에 안 나오죠. 일부 이제 뉴스에서 제가 읽었는데 한 명이라도 가면 그거는 파병인데 열 몇 명인가가 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뭐 극비 상황이라서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걸 계기로 해서 결국은 외국에 나가서 남북한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국내로 불똥이 튀어서 확전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평화의 마인드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자본론 공부로 들어왔을 때 맞아요. 클라우제비치의 이런 네. 이런 현관들 네. 이거와 어떻게 자본이 되는가와 네.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 세상이 평화롭게 살아가면 그리고 사람들이 근금절약하고 살아가면 자본 입장에서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말하자면 공동체가 평화롭고 화목하게 잘 지낸다면 돈벌이가 잘 안 돼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마을에 공중전화가 하나 있거나 부잣집에 전화 하나 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썼잖아요. 네. 한 5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1인당 하나씩 있어야 되고 물론 그 중간 단계에서는 집집마다 전화기가 한 대씩 있었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있을 때는 온 가족이 나누어 썼죠. 가족 안의 공동체조차도 이제는 각자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자기 전화기만 쓴다고요. 그런 식으로 공동체가 해체될수록 자본에게는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평화롭게 돌아가는 것보다 막 전쟁 분위기가 일어날수록 고가의 전쟁 장비가 팔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불행하게도 우리 창원에도 방산산업, 뭐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방산업체들이 많은데 이런 평화의 차원에서 보면 필요 없는 산업들인 거죠. 없을수록 좋은 건데 무기가 팔리고 탱크가 팔리고 뭐 미사일이 팔릴수록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세상의 평화는 망가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걸 만드는 시간에 우리가 문화나 이 좀 지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적으로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분야에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돌봄 분야 아픈 사람, 노인, 취약한 계층 이런 분들을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할 시간에 무기를 만들고 있다면 이거는 사회가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클라우제비츠 인간형들, 응? 예, 그런 사람들이 이런들 뒤에는 그런 단지 정치적인 자본이 카르텔이 있는 있는 거예요. 것이 아니라 예, 그들 뒤에 비즈니스 세계가 숨어 자본이 있다는 있는 거죠.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요즘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맞습니다. 러시아 그런 얘기도 할 때 아니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전쟁임에도 네, 불구하고 전쟁을 방조하거나 네, 방관하거나 부추기나 이런 맞아요. 것들이 네, 이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 간의 맞아요. 이해관계 네. 충돌이라고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네네 2020년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음, 뭐 2년 반 이상, 지금 3년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뒤에도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러시아가 침공한 게 아니잖아요. 나토가 끊임없이 러시아를 위협해 들어가는 과정에 나토의 동방 진출이 끊임없이 이제 접근해 들어오니까 그거를 러시아가 막기 위해서 이제 침공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침공이 정당하다라는 차원보다 침공을 유도한 면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마치 왜 그 베트남의 통킹만 사건처럼 자꾸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도 짝지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치지는 않는데 자꾸 건드리고 막 말로 놀리거나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치게 만들어 놓고 선생님한테 가서 얘가 쳤어요 하고 이러는 꼴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거죠. 요즘 북한에 대해서도 좀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를 살펴보면 네. 자본의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소동구까지 세계 자본주의가 잡아먹고 그랬는데 러시아는 아직도 좀 고집을 부리고 자본주의 상품 시장으로 전면 개방이 안 되고 마음대로 투자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자본의 세력들이 함부로 투자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만들고 싶은 게 나토의 동방 진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칼럼에서 무한한 자본 축적을 원하는 자본은 1990년을 전후로 소련 동구 사회주의 붕괴와 더불어 새로운 시장과 공장을 창출했다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세계 시장과 세계 공장이 거의 완성되자 불행히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더불어 세계 자본주의는 또 사실상 파산하게 맞습니다. 되니까 네. 지금은 국가 부채나 소비 촉진 등으로 억지 연명주의다. 그 잘 나가던 삼성전자조차도 고전 중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 자본의 돌파구라는 얘기인 맞습니다. 거죠. 예. 예. 지금은 어찌 보면 우애와 협동을 통해서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라든지 뭐 코로나 상황과 유사한 이런 상황들을 함께 협동해서 풀어나가기에도 바쁜데 자본의 관점에서는 그런 게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소한 거 가지고도 긁고 넘어지면서 이제 자꾸 사태를 키워가지고 돈벌이 장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클라우제비츠형 인간으로 이제 상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장의 제목이 성부와 성자지 않습니까? 네. 이 성부와 성자가 자본이 어떻게 되는가? 성부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네. 하나님의 아들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자본으로 아버지 되는가? 자본과 아들 자본으로 이제 그러니까 상징이 되는 재밌는 거고요. 게 네. 마르크스가 얼마나 그 시대의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가 그러죠. 그 시대의 그 했던 네. 성경이라든지 신학과 연결시켜 갖고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 전쟁이 필연당해서 참 그런 비유가 네. 가능할까요? 결국은 이제 아버지 자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상품 만들어 가지고 또 노동력의 착취 결과 고부가가치 상품을 팔아서 또 아들 자본을 낳고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합쳐져서 더 큰 자본이 되어서 또 이제 소위 선진 자본이 되고 대자본이 되어서 이제 지금 뭐 상징적으로 초국적 자본이나 다국적 자본이 되어서 세계를 이제 점령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세세하게 보면 사실 군수 자본도 군수 자본이지만 원자력 자본도 있고요. 세계 그 곡물 시장을 초국적 자본들이 장악해서 사실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은 먹거리니까 그거를 장악해가지고 심지어 GMO를 만들어낸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종자를 함부로 농민들이 공유하지 못하게 지적재산권 이런 걸 걸어놓고 그 자본의 힘으로 자기들의
그 끊임없는 돈벌이, 나중에는 식량 자체도 이제 자본에 종속되게 만들어 놓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빨리 간파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인다든지 소규모로 유기농으로 그 농민들의 자급적인 공동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할 판국에 무기 좀 팔아먹는 거에 이제 눈이 멀어서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뭐 전쟁을 벌이다 못해 전쟁 벌이고 나면 군수 산업도 있죠. 네. 또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면 재건 사업에 떼어야 맞아요. 된다는 막 우리를 그런 유혹하지 거예요.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본의 화폐는 자신을 낳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중에 하나가 돼갖고 네. 이걸 갖다 기독교의 성부인 하나님과 네. 성자인 예수가 모두 네. 하나의 신이 된다는 네. 것과 같은 의미로 자본을 비유한 거죠, 그죠? 예,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령인가요? 예, 성부, 삼위일체 할 적에. 그래서 그때 이제 굳이 성령이라고 하면 영혼인데, 여기서는 이제 교환 가치이고, 보통 우리가 자본에서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실물적인 가치라기보다는 돈으로 표현되는 가치. 그러니까 이 우리의 도덕적인 가치나 인간적인 가치 또는 생명의 가치를 다 지워버리고 오로지 돈으로만 표시되는 가치가 주인인 세상. 그런 세상은 정말 그 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공식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자본의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기억에 나는 것 중에서 모든 자본이 증식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딘가? 그거는 인간의 인간 노동의 노동력이죠. 잉여가치, 노동이 만드는 잉여가치다. 네, 근데 인간이 노동을 만드는 것은 바로 노동 시간이다. 그렇죠. 근데 시간은 누가 주냐? 신의 것이다.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신의 것이다. 신의 것을 뺏은 자는 좀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고리대금업자들을 네, 옛날에는 막 벌 그렇게 받는다 했었잖아요. 벌 그랬죠. 받- 그래서 네. 막 돈이 아무 짓도 안 하고 돈을 갖다가 한 달 뒤에 갚는다는 것으로 이자를 받는 것을 당신들은 그래서 성경 지옥에. 말씀에서도 형제에게 이자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네. 근데도 참 너무 이 고병근과 네. 마르크스도 그렇지만 고병근은 자본론에서 화폐가 자본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나비가 날아오르는 과정이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진짜 너무 나비가 날아오는데 전쟁까지 가요, 그죠? 예. 이제 그들이 다시 더 큰 돈으로 들어오게 이런 모험을 이제 감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에 이제 이 원인이 자본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연구는 현실에서 출발했지만 현실의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서술은 가장 그거에 결과되는 맞아요. 도대체 네. 그 자본이란 네. 자본은 어디서 나오고 네. 그 이유는 어디서 나오고 그걸 갖다 이제 마르크스는 밀시살인의 범죄를 갖다 추적하는 탐정처럼 이렇게 한다. 맞습니다. 예. 응? 상품에서 출발해서 화폐를 거쳐서 자본을 거쳐서 이제 생산 과정의 비밀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잉여 가치가 절대적 잉여 가치, 상대적 잉여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가. 그거를 밝히는 게 이제 자본론의 핵심 내용이 되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자꾸 현실적인 문제랑 얘기하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자본론을 다시 공부하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상한 사회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갖다가 보는 특별한 눈을 가져야지만 우리 사회가 다음 미래 사회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이상한 점의 가장 핵심은 인간적인 가치나 생명의 가치를 배제하고 억압하고 네. 오로지 돈의 가치만 중시하고 살아가는 게 정말 이상한 사회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전쟁은 자본의 돌팔구일지 몰라도 인류나 지구에는 지옥문이다. 맞습니다. 전쟁은 다른 수단을 벌이는 비즈니스의 연장이다. 네. 그러니 바보 이반들이여 생명 평화를 위해서 모두 일어나자.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진짜 우리를 보면 어떨 때는 막 저렇게 막 지금 우리가 이 가정은 생략한 채 이런 밑바닥에서 이렇게 흐르는 법칙은 생략한 채 막 부추기는 그러게요. 거에 같이 전쟁 네. 한판 벌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습니다. 저는 대통령부터 텃밭에 작물을 길러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씨앗을 뿌리고 하나하나 싹이 올라오고 커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 돈 중독에 걸린 또는 권력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가 되지 않을까. 아픈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다 모두 다 아니 예전에는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러니까 네. 그 처음으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들어왔을 땐 사람들한테 정말 가슴에 불을 질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럴까? 자본의 병폐는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해서 그럴까?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자본에게 포위되었다. 예, 맞습니다. 포위되었고 포섭되어 있다. 포위되었고 스스로 내면화했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한테 마음속에 우리 그때 추운 날에 박근혜 최순실 농단 때도 촛불 들었는데 그랬는데 또 이 모양이 됐잖아. 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될까? 라는 어떤 패배감들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들은 항상 돈 있는 사람들 어떻게 빠져나갈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바보 이반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게 지금 어떤 해답을 찾기보다는 수수께끼를 그 마르크스가 탐정에 대해서 밀실살인의 범죄를 갖다 자본의 완전 범죄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듯이 우리도 우리 시대의 이상한 사회의 수수께끼를 풀게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되죠. 예,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강수돌 교수님을 모시고 자본론 4강 중에 성부와 성자, 자본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기고했던 클라우제비츠, 바보 이반, 전쟁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정치인은 전쟁을 시작하고 부자는 무기를 대고 가난한 사람은 자식을 제공한다. 전쟁이 끝나면 정치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고 부자들은 생필품의 가격을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의 무덤을 찾아간다. 라는 세르비아 전쟁에 관한 속담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